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거실 만들기 4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바닥에 플로어링 패턴을 한번 만들어서 넣어 볼 건데요. 그냥 일반적인 플로어링 패턴이라고 하면은 브릭 텍스처 잘 활용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헤링본 패턴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일단 브릭 텍스처를 먼저 조금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브릭 텍스처 그냥 갖다 놨고요. 바닥 플로어링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이 정도 비율은 아니죠. 그 비율을 뭐 대충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사이즈를 5대1 이 정도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컬러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몰탈 사이즈, 줄눈 사이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줄여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 몰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똑 떨어지니까 스무스를 이렇게 올려서 부드럽게 사용하시게 되면은 뭐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는 1대2 비율로 이렇게 밀리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옵셋 값을 건드려 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밀리는 정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이 옵셋 값을 건드려 봐야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되죠. 그냥 봤을 때 여기서 한 칸 밀렸으면 그 다음 거는 여기다가 시공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렌더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텍스처들이 한계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시듀얼 텍스처를 활용을 해서 나만의 텍스처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오늘 요거를 하지 않고 헤링본 타일을 하는 이유는 헤링본 타일 하나 하는 거 보시면은 그냥 이런 일반적인 플로어링 타일 형태는 그냥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노드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게 막 구성되지는 않을 건데 노드가 좀 많이 길어질 예정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분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요. 일단은 오브젝트를 따라다녀야 되니까 텍스처 코디네이터 하나 일단 갖다 놓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우리가 이 헤링본 패턴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드에 맞춰서 두 칸이 됐든 세 칸이 됐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가로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로로도 이렇게 똑같이 구성이 되는 이런 상태인 거죠. 이걸 헤링본 패턴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사선으로 틀어서 만들면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후에 돌려서 만약에 공간이 있으면은 공간의 헤링본 패턴으로 시공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게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야 효과가 더 높아지니까. 이렇게 지그재그 방향을 설정을 한다라고 해도 기본적인 편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회전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노드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세 개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데 이제 얘를 배제를 하고 보게 되면은 그냥 타일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긴 타일이 그냥 반복되는 형태로 나아가는데 이 위에 칸 같은 경우에는 한 칸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제대로 그리고 있는 건가요? 이게 여기서 끊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칸 들어와서 진행, 한 칸 들어와서 진행. 이렇게 생긴 타일과 이게 90도 돌아간 이렇게 생긴 타일이 섞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일단 따로따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 가로로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브젝트 벡터를 사랑하니까 오브젝트 벡터에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 y, z를 좀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세퍼레이트 x, y, z를 사용을 해서 여기에서 좌표값을 얻어와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평면 상태이기 때문에 z 쪽으로는 전혀 보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x와 y를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선이 나오죠. 여기다가 기본 좌표를 좀 써놓고 시작을 할까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x, y에 대한 기본값이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x1, y0, x-1, 0. 여기 안 적었네요. 0-1.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서 x와 y를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선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더해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요거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죠. 0이죠. 요거 두 개 더하면 0이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여기가 2입니다. 그리고 1과 0. 요거 두 개 더하면 1, 요거 두 개 더하면 1. 그래서 이렇게 사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밝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x, y를 이제 또 떼어놓고 한번 보게 되면은 x는 이렇게 움직이고 y는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y축을 더해주는데 y축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y축이 지금 현재 그라데이션 형태이기 때문에 사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y를 그라데이션 형태가 아닌 뚝뚝 끊어지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선이 계단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 타일은 이렇게 가로로 나눠지는 타일이니까 Y를 뚝뚝 끊어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은 Y를 스냅으로 끊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계단 형태가 일단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스냅은 그냥 1을 줄 거고요. 이렇게 한 칸만 나오니까 보기가 안 좋죠. 처음에 만들 때 칸을 좀 나눠서 만들어 놔야 나중에 좀 보기가 좀 편하니까 여기에다가 벡터맥스를 하나를 추가를 하고요. 이 벡터맥스를 스케일로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뭐 스케일로 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멀티플라이를 가도 되고 디바이드를 가도 되고 뭐 원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스케일이나 멀티플라이나 똑같아요. 근데 멀티플라이는 나눠서 XYZ를 따로따로 곱할 수 있는 거고 스케일 같은 경우는 다 같이 그냥 곱해주는 겁니다. 스케일이랑 멀티플라이가 같아요. 자,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스케일이 들어가나 멀티플라이가 들어가나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멀티플라이는 X, Y, Z를 그냥 따로따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이예요. 지금은 다 같이 그냥 올라가면 되니까 스케일 값으로 5 너무 많을까요? 일단 4 정도로 해서 이렇게 나눠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가로로 계단 형태로 끊어지는 이런 모양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가지고 올 겁니다. 요만큼을 반복을 시킬 거예요. 자, 이렇게 패턴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0에서 3까지 나오고 이후에 다시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까지 나오고 0이 나오고 3이 나오고 이 패턴을 반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노드는 여기에 있는 모듈로가 되는 거죠. 모듈로를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3번에 하나씩 반복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모듈로가 뭐냐? 모듈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값에서 밑에 있는 값을 그냥 나눈 나머지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우리가 모듈로 이전에 나온 값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듈로에서 일단 적을게요. 여기는 0이었고요. 여기는 3, 여기는 6.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밝기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얘를 3으로 나누게 되면은 3 바로 이전에 만약에 2.9다. 그러면 2.9 나누기 3은 나눠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2.9, 2.9999까지가 그냥 다 밝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3이 되면은 0이 되는 거죠. 3 나누기 3은 나머지가 0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0이 다시 돌아온 거고요. 0이 나온 다음에 3.1 나누기 3은 0.1. 그래서 0.1에서 2.9999까지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만들어주는 게 모듈로입니다. 이렇게 모듈로를 만들어도 되고요. 근데 저는 모듈로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 모듈로를 사용하지 않느냐? 이 아래쪽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 제가 불편해서 모듈로를 사용하지 않고요. 저는 랩을 사용할 겁니다. 랩을 사용을 하고요. 민값 0, 맥스값 3 이렇게 하면은 0에서 3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3이 넘어가면 다시 0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랩을 넣어서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과정은 뭐냐면은 요 한 칸에 대한 x, y에 대한 좌표값을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 여기에 나중에 우드 텍스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요 한 칸만 봤을 때 0에서 1까지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0에서 3까지 가버리죠. 그래서 최대값을 1로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최대값이 3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디바이드를 넣어서 여기를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3 나누기 3 해서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가로로 진행되는 텍스처의 X축에 대한 좌표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제. 상당히 길어지겠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볼까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3, 여기에 있는 3 겹쳐지는 값이고 나중에 얘를 3칸이 아니고 4칸으로 변경을 한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다 같이 4, 4 이렇게 바뀌어져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컨트롤 하기 쉽게 밸류 노드를 하나 달아줄 거고요. 요거를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놔야 우리가 요거를 두 개를 따로따로 건들지 않고 하나만 건드려도 건드려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요 밸류는 이렇게 가지고 일단 나오고요. 요거는 Shift 우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나 묶어줄게요. 자, 그러면 가로로 가는 X는 만들었으니까 요게 90도 돌았을 때 요 상황에서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게 어려울 거 없겠죠. 여기에서 만든 거 그대로 그냥 일단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던 스냅, 이 스냅을 바꿔주면 됩니다. X축 쪽으로.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를 하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요거 왜 그런지 설명 안 드릴게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게 이게 Y에서 X로 그냥 바뀐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노드를 풀어서 조금만 보시면은 금방 뽑아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X에 대한 좌표를 뽑은 거예요. X 진행 방향에 대한 좌표를 뽑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잘 섞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세로로 진행되는 이 패턴, 이렇게 안에 칠해 놓은 부분, 그리고 위쪽 여기는 지금 세로 패턴이 진행되고 나머지에서는 가로 패턴이 진행되면 되니까 요거를 믹스로 한번 섞을 겁니다. 그래서 믹스로 섞을 거기 때문에 얘가 검은색이면 얘도 검은색, 얘는 흰색이 나오면 되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패턴을 어디에서 구해올까 해서 이렇게 봤더니 요 애들을 봤더니 여기 뭔가 좋은 게 하나가 있죠. 요거를 써도 될 것 같고 요거를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애드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오면 되겠는 거죠. 그래서 일단 끌고 와 놓고요. 요 애들을 일단 한번 그레이터 댄으로 연결을 해 볼게요. 그리고 값은 0으로 해서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일단 끊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레이터 댄이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일단 변화를 시켜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핑퐁 노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작성을 할 때 그냥 핑퐁을 딱 넣는다. 요거 핑퐁 그냥 딱 넣으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넣는 게 아니고 이거저거 넣으면서 그냥 이 노드를 분석하면서 한 번 다 만들어 봤던 거기 때문에 바로 넣을 수 있는 거지 처음 만들면서 이거 한 번에 그냥 막 넣을 수 있지는 않아요. 한 번씩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헤매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후에는 점점 더 빠르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핑퐁 일단은 스케일 값을 1로 해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일 값을 1로 해서 핑퐁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원래 나왔던 노드를 보면 요 위에 요 뒤에 있던 거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자, 여기 지금 요만큼만 딱 보게 되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상태였죠. 이렇게 한 칸이. 근데 핑퐁을 1을 넣고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1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뒤집어지죠. 딱 1까지 올라가서 반복이 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0에서 2까지 갈 게 아니고 3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2가 아니고 3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0에서 1까지 갔다가 1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만큼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3까지 가기 위해서는 3까지 되돌아가야 되니 얘를 1.5로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반복이 되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다시 처음은 아니고 아까 전에 그렸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눠줄 겁니다. 요만큼을 검은색이 됐든 흰색이 됐든 이렇게 놔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 여기 부분은 다른 색상을 넣어줄 거죠. 자, 그러면 핑퐁 뒤에 그레이터 댄을 넣어주는데 그레이터 댄을 얼마로 잡아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1.5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1.5보다 밝은 부분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레이터 댄을 만약에 1.5로 한다. 그럼 전체가 검은색이 되는 거고요. 그레이터 댄이 0.75다. 그러면은 이렇게 절반 부분이 어두워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뒤에 그려놓은 게 이제 막 겹쳐져서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요만큼이 7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 핑퐁은 3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레이터 댄은 3의 절반이 1.5가 되어줘야 내가 원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살짝 밀려 있죠. 얘네가 한 칸이 딱 밀려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한 칸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뒤에다가 애드 노드를 하나 더 붙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애드 노드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애드 노드의 값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 애들을 1.5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1.5를 찾은 거는 그냥 저도 애들을 얼만큼 줘야 되나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 보니까 1.5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이 노드를 가지고 섞어 줄 건데 자, 아까 우리가 여기에 만들어 놨던 밸류 값 지금 3칸이든 4칸이든 요거 만든 요만큼 얘네도 결국은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얘는 절반 값이고 얘는 3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노드를 또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애드로 들어가는 거는 절반 값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디바이드가 하나 필요하겠죠. 디바이드를 거쳤다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디바이드는 2로 해서 3 나누기 2에서 1.5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그레이터 댄도 1.5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2의 값은 건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이드 시켜 놓고요. 이제 두 개를 한번 섞어 보도록 할게요. 자, 믹스 노드가 새로 생겼죠.
기존에는 RGB 믹스로 섞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플로트 믹스로 섞을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는 가능하면은 클램프 팩터를 끈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0에서 1까지의 범위로 지정을 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해당 범위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팩터 값으로 이렇게 만든 거를 넣어주고요. 지금 보면은 요만큼 여기에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라는 거죠. 봤더니 위에 거 들어오면 되네요. 검은색에 위에 거 들어오고요. 하얀색에 밑에 거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지금 만든 거는 X축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드 텍스처가 이런 결을 가지고 있는 우드 텍스처가 있다라고 봤을 때 X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직 Y는 만들지 않았지만 X는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여기는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헤링본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Y축에 대한 좌표를 또 만들어 줘야 되는데 Y좌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진행이 돼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가로로 가는 거에 대한 Y좌표 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냥 여기도 이렇게 가고요. 여기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요 칸 안에서는 전체 다 진행되는 방향이 같은 거고요. 자, 결국은 이렇게 가로로 나눴을 때 그냥 이렇게 좌표가 진행이 되면 되는 거죠. Y좌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세로로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줄로 다 끊어서 Y는 이렇게 0에서 1, 여기도 0에서 1, 그리고 또 0에서 1, 0에서 1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Y에 대한 좌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separate x, y, z 복사를 해올게요. 여기에서 계속 끌고 들어오기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X를 미리 보기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반복을 4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0이고 여기는 4가 된 거죠. X축만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끊어야 되는 수량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칸이 끊어져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매스 노드 하나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들어오고요. 이걸 네 칸에 하나씩 끊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어떤 걸 사용할 거냐? 프랙션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꼭 프랙션 아니고 다른 걸 써도 돼요. 자, 프랙션 같은 경우에서 0에서 1까지를 그냥 반복시키는 노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프랙션이 뭐다? 프랙션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프랙션은 0에서 1까지만 표현을 하고 1이 넘어가면은 다시 0으로 되돌려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랙션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모듈로를 사용을 해서 1로 그냥 나눠줘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0 이하의 값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랩으로 해서 0에서 1까지의 범위만 이렇게 보여줘도 되는 거죠. 원하시는 노드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이게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프랙션으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Y좌표가 나왔습니다. 이 Y좌표도 섞어줘야겠죠? 자, 여기서 나왔던 그레이터 than으로 섞어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 검은색 부분이 가로 패턴이었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던 믹스 노드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요. 그레이터 than 연결하고요. 그리고 검은색이 가로 패턴. 가로 패턴에 대한 y 값은 얘가 아니고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A로 들어가고 얘가 B로 들어가 주면은 이런 형태의 y 좌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X, Y가 나왔으니까 얘를 갖다가 컴바인을 해주면 되는 거죠. 컴바인 X, Y, Z에서 얘는 X축, 얘는 Y축 좌표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텍스처를 하나 갖다 꽂아 볼게요. 텍스처를 하나 이제 갖다가 꽂아 넣은 거죠. 텍스처는 제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가지고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지 텍스처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그냥 살짝 띄워 놓겠습니다. 자, 이미지 텍스처를 보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옆으로 늘어져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 자, 왜 그러느냐 확인을 해보면은 컴바인 XYZ 이전에 있던 Y 벡터를 보게 되면은 자, Y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 거죠.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로 세로 비율을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화살표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정을 하기 위해서 프랙션으로 갔을 때 여기가 1이 아니고 0.333 이런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나온 값을 나눠줘야 되는데 뭘로 나눠주느냐? 여기에 있는 3이라는 값으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얘도 나눠주고 얘도 나눠주고 두 개 다 나눠줘야 되니까 결국은 여기서 나누지 말고 여기 넘어가는 여기에서 나눠줘도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화살표가 다 똑같이 3분의 1만 나오는 이런 화살표가 되는 거죠. 자, 이미지를 조금 수정을 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3개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일단 저장을 할게요. 자, 블렌더로 돌아와서 여기 있는 에로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맞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이미지가 된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거는 이제 텍스처에 대한 XY 방향만 설정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든 거예요. 자, 요거 하나 이제 만든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미지 텍스처가 들어갈 때 다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보기가 안 좋겠죠. 랜덤하게 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한 칸 한 칸마다 약간씩 패턴이 좀 달라지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각 칸마다 색상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 과정을 거칠 건데요. 일단은 가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로로 랜덤 뽑고 세로로 랜덤 뽑고 그 다음에 역시나 여기서 만들었던 믹스맵으로 섞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가로로 랜덤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가로로 진행됐던 게 이게 시작이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를 시작하면 되는데 이 뒤에 거를 가지고 와 볼까 해서 랩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반복되는 형태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애드에서 가지고 나와서 뭔가를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다 놓고요. 그리고 메스 노드에 뭔가를 써야 되니까 메스 노드를 일단 하나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요. 어떤 걸 쓸까 봤더니 스냅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스냅에다가 연결을 하고 값을 3을 넣어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3마다 한 번씩 끊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값이 3이라서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요거를 0.5로 해볼게요. 그러면 0.5 밝기로 계속해서 끊어주는 겁니다. 0.2로 해볼게요. 0.2. 그러면은 0에서 0.2, 0.2 단위로 이렇게 그냥 끊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가지고 왔던 밝기 값이 이렇게 나왔고 색 칸당 하나씩 덩어리로 끊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3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미리 보기상 보이지가 않는 거지 값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클램프는 꺼진 상태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요거를 시각적으로 조금 보기가 힘드니까 임시로 조금 볼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온 값을 디바이드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일단 디바이드를 6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스냅은 0.5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미리 보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뒤쪽은 어차피 다 검은색이라서 지금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 뒤에다가 이제 노이즈, 화이트 노이즈 텍스처를 연결을 해주면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화이트 노이즈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값을 랜덤하게 뿌려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같은 색상끼리 묶어서 랜덤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만 끊어지고 여기만 끊어져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뒤에도 끊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요만큼이 같은 색상이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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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각각을 랜덤한 색상으로 뿌려주는 게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요 화이트 노이즈 아니고 그냥 일반 노이즈 사용해도 되기는 해요. 노이즈 텍스처 써도 어차피 마찬가지 결과기는 한데 일반 노이즈 텍스처를 사용했을 때 지금 색상 변화하는 폭이 크지가 않죠. 그럴 때는 이 스케일 값을 건드려 주거나 하면서 요거를 추가적으로 잡아줄 수가 있는데 여기 귀찮으니까 그냥 단순히 랜덤한 값을 얻어서 넣을 때는 화이트 노이즈가 훨씬 더 유용해요. 그러면은 화이트 노이즈를 넣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 시각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포기를 해도 되겠죠. 화이트 노이즈가 뒤에 붙었으니까 디바이드는 없애고요. 스냅을 3으로 다시 잡아줄게요. 이렇게 일단 끊어지는 형태로 하나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3도 결국은 계속 변화하는 값이죠. 요거를 똑같이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끄는 거는 가로로 가는 랜덤을 끊고 있는 거예요. 가로로 가는 랜덤. 자, 그런데 가로로 가는 랜덤을 봤더니 얘랑 또 색상이 같아 버리죠. 그럼 요거를 또 다르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다르게 만드느냐?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칸 한 칸 한 칸 값을 좀 뭔가 다르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칸씩 색상이 다르게 들어갔던 게 있습니다. 어디에? 여기에 있었죠. 요 스냅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지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랜덤하게 들어갔던 거였죠.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던 스냅과 여기 위에 있는 스냅을 더해주게 되면은 요 화이트 노이즈를 미리 보게 되면은 자, 요만큼은 다 같은 값이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요만큼도 다 같은 값이 더해지고요. 결국은 얘랑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다르고 얘랑도 다르고 다 다른 값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애드 노드를 붙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가로로 랜덤한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 텍스처의 모드는 4D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이 랜덤한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로로 랜덤은 됐고 그럼 또 세로로 랜덤 해야죠.
세로로 랜덤도 똑같겠죠? 똑같은데 여기에서 얻어오는 값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대로 복사를 다시 한번 하고요. 자, 인크리먼트로 들어간 값은 3이라는 값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요거는 같은 값이 그냥 들어와 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밸류에 들어왔던 거는 이 가로로 끊어져 있던 부분이니까 세로로 끊어진 부분으로 대체해 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화이트 노이즈를 밑에다가 복사를 하나로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랜덤한 값이 일단 나오고요. 얘를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로로 들어갔던 스텝 요거를 더해주는 값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세로로 랜덤한 패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얘네를 아까랑 동일하게 믹스를 사용을 해서 섞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로로 가는 거, 세로로 가는 거, 그리고 믹스 밸류 값으로 사용했던 친구는 어디 있었냐? 여기에 있던 친구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끌고 들어가서 넣어주게 되면은 노드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네요. 이렇게 랜덤한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노이즈 텍스처가 똑같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화이트 노이즈 텍스처를 하나를 그냥 지워버리고요. 얘를 바로 연결을 하고요. 위에도 그냥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를 뒤에다가 하나만 넣게 되면은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위에는 add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텍스처의 좌표 값을 랜덤하게 좀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아까 나왔던 텍스처에다가 중간에 매핑 노드를 연결을 하고요. 위치를 바꿔줄 거니까 이 위치 값에다가 여기에 있는 화이트 노이즈 텍스처를 넣어주게 되면은 랜덤하게 밀리게 되는 거죠. 이게 중간에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보기가 너무 안 좋네요. 이미지를 살짝만 수정해서 올게요. 자, 그냥 우드 텍스처 아무거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드 텍스처는 이렇게 생긴 우드 텍스처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헤링본 패턴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좀 잘 안 보이니까 나눠지는 게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믹스 노드로 한번 좀 섞어 보도록 할게요. 누구랑 섞느냐? 여기 있는 화이트 노이즈랑 얘랑 이 두 개를 믹스 노드로 이렇게 섞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일단 패턴이 나눠지는 것이.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우드의 패턴 자체가 하나가 너무 크게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여기에서 스케일 조정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냥. 비율이랑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맞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텍스처 패턴에 대한 스케일을 건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헤링본 패턴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플로어링 패턴을 만들 때 이 나눠지는 부분에 줄눈 부분을 살짝 만들어서 넣어줘야 구분감도 좀 더 생기고 표현하기가 편해지겠죠. 실제로 시공을 했을 때 이런 플로어링 같은 경우에는 구분감이 강하지는 않죠. 강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너무 안 보이게 표현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을 또 만들어서 넣어줘야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패턴에서 좀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여기 두 개 이렇게 XY 만들었던 거 얘네 가지고 좀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줄눈 같은 경우에는 이 끝단 부분이 다 어둡고 가운데가 밝은 색상이 나오는 뭔가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이 어둡고 반대쪽으로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밝아지는 패턴이니까 요거를 반복을 시키면 되겠죠. 아까 반복을 시킬 수 있는 노드가 핑퐁 노드가 있었죠. 그래서 핑퐁 노드를 찾아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올게요. 핑퐁 노드를 가지고 들어왔고요. 자, 가로 먼저 볼게요. 가로로 가던 요거에다가 핑퐁 노드를 연결을 하고요. 지금 0에서 1까지의 값이니까 반복이 되기 위해서는 0.5로 가야겠죠. 핑퐁 반복되는 패턴을 0.5로 잡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동일하게 Y로 진행됐던 것도 똑같이 핑퐁 노드로 연결을 해주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멀티플라이로 곱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십자 형태를 띠는 상태로 사방이 어두워지는데 이렇게 가는 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왜 안 좋냐? 자, 이렇게 둥글게 나와요. 이 부분을 의도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기는 하죠. 자, 뒤에다가 컬러 램프를 한번 매달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얀색 범위를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은 줄눈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건 별로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노드를 섞어주는데 멀티플라이가 아니고 미니엄으로 섞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우선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렇게 X자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요거를 똑같이 컬러 램프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값을 조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밝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생기죠. 자, 줄눈 기준에서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면 얘는 요만큼이 딱 밝아지다가 여기서부터 화이트인데, 이게 영상에서 표현이 잘 될까 모르겠지만 얘는 여기가 어두운 데서 시작해서 그라데이션이고 여기서부터 밝은색이죠. 자, 그러면은 이 범위가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거죠. 자, 그래서 이 범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뭐 누가 됐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의 값을 변경을 해주면 되는 거죠. 가장 밝은 값에 대한 범위를 좀 조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뭘 하나 붙여주면 되는데, 자, 핑퐁 노드 얘를 봤을 때, 자, 위에 이렇게 지금 가로로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로 해주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밝아지죠. 빨리 밝아진다는 얘기는 이 범위가 더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얼추 맞아서 가는 거죠.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비율로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3분의 1이니까 곱하기 3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동일한 사이즈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게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멀티플라이가 아니고 디바이드로 3을 해주면은 동일한 밝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3이라는 밝기는 애초에 우리가 비율 지정할 때 썼던 요거니까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역시나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컬러 램프를 조정하게 되면은 이 범위가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저는 요거 밑에 거에다가 디바이드 주게 되면은 얘가 너무 어두워지니까 위에다가 그냥 멀티플라이로 3을 줄게요. 얘는 그대로 끌고 와서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고요. 노드 정리가 하나도 안 되죠. 이렇게 봐서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단계적으로 따라오셔야 되실 것 같아요. 이게 고수, 하수의 차이입니다. 고수들은 이거 정리 잘 하면서 가는데 저는 완전히 하수라서 지금 정리가 안 되네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지금 들어왔고요. 이 뒤에 뭐 연결해가지고 잘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컬러 램프를 사용을 했는데 컬러 램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맵 레인지 이걸로 사용을 할게요. 클램프는 그냥 켠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가장 밝은 범위가 더 밝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컬러 램프를 사용할 경우에 얘를 조정하기가 힘들죠. 너무 가까이 붙으면은. 그래서 그냥 스택 값으로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게끔 맵 레인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일단은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일단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왔던 텍스처랑 섞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믹스를 사용을 하는데 맵 레인지에 있는 팩터 값 그거를 사용을 해서 하얀색 부분에는 우드가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에는 줄눈 부분에 대한 컬러를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컬러를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텍스처를 그대로 갖다가 넣는데 뒤에다가 색 보정을 살짝만 해서 넣어줘도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뭐 세츄레이션 살짝 낮추고 밸류값 낮춰서 약간 어둡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도 되는 거겠죠. 일단은 그냥 어두운 색, 검은색으로 넣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줄눈 부분이 너무 깨끗해서 조금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좀 깔끔한 이미지를 선호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금 깨끗하게 넣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투시도 작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작업물의 퀄리티를 올린다고 너무 지저분하게 표현을 하면은 새집이 아니고 헌집 같아 보여서 좀 안 좋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일단 우리는 연습하는 단계니까 요거를 살짝만 지저분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나왔었나? 여기까지 나온 요거에다가 다른 노드를 섞어서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 볼게요. 제가 사용할 거는 그냥 노이즈 텍스처를 여기다가 같이 섞어 줄 거고요. 요거 두 개를 믹스로 섞어 주는데 어떤 믹스 모드를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노이즈 텍스처는 일단 스케일 값을 좀 많이 올려 놓을게요. 그리고 뒤에다가는 컬러 코디네이터의 오브젝트 벡터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분명 노이즈 텍스처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믹스 노드를 섞었는데 여기가 그냥 하얀색이 나오죠. 자, 믹스를 섞었을 때는 원래 얘가 여기가 하얀색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 이 노이즈가 여기에서 같이 섞여야 되니까. 근데 지금 하얀색으로 보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여기 있는 맵 레인지에 2 맥스를 올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클램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훨씬 더 밝은 범위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 지금 나온 이 부분에 대한 밝기는 1이 아닌 겁니다. 1보다 훨씬 더 높은 슈퍼 화이트예요. 자, 만약에 여기 있는 맵 레인지를 설정을 할 때 여기에 있는 맥스 값을 건들지 않고 맥스를 그냥 1로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프롬 맥스의 값을 낮춰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믹스를 했을 때 이렇게 노이즈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의 노드를 어떻게 섞어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컬러 램프를 만약에 사용했다 그러면은
컬러 램프는 무조건 최대값 1 고정입니다. 그래서 노이즈 텍스처를 섞었을 때 무조건 밝은 부분 쪽에도 노이즈가 같이 끼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죠. 여기에 있는 믹스 모드를 오버레이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잘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는 그냥 오버레이 말고 컬러 닷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오버레이였을 경우에는 이렇게 딱 끊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거를 컬러 닷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돌토돌하게끔 나와서 이게 좀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믹스 노드에 있는 이 블렌딩 모드 같은 경우에도 다 수학적인 계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블렌딩 모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 번씩 보시고 그 부분을 수학적으로 좀 풀어서 생각을 해 보시면은 블렌딩 모드를 넣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그냥 한 번씩 보통은 이렇게 다 찍어보는 편이에요. 아, 이거 두 개를 좀 섞으면 될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 이 컬러본도 괜찮네? 그러면 컬러본을 이렇게 조정을 해가면서 또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찍어보면서 하나씩 그냥 만들어 나가는 편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케일 값을 좀 더 줄여서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줄게요. 이런 식의 느낌이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줄눈에 대한 색상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는 저는 그냥 텍스처로 넣지 않고 그래서 그냥 컬러로 그냥 찍어가지고 얘보다 조금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줄눈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으니까 얘를 좀 더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텍스처에 대한 부분은 다 만들어졌고요.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밸류 값을 2로 줬을 때 2대1 비율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4를 하게 되면은 4대1 비율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패턴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죠. 자, 뭐냐? 여기에 있는 밸류 값 지금 3이고 2고 작동 잘 되는데 이게 소수점으로 떨어지면 안 되죠. 왜냐? 헤링본 패턴을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짧은 쪽 길이에 배율로 긴 길이가 나와야 헤링본이 시공이 가능한 거죠. 실질적으로도 이게 2.5면은 1대 2.5 비율은 헤링본 패턴은 시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딱 맞춰서 일단은 사용을 해야 된다. 요거는 사용 시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사이즈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배율을 조정을 할 때 보면은 짧은 쪽에 대한 사이즈는 계속해서 고정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즈를 조정을 할 때 기준은 짧은 쪽에 대한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지금 스케일을 4로 나눴더니 총 8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평면의 총 사이즈는 전체가 2m니까 적으면서 볼까요? 여기가 2m니까 2000. 요거 하나는 2000 나누기 8, 250mm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매스노드 하나 갖다 놓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텍스처에 대한 사이즈를 지정을 할 때 1000 나누기 내가 원하는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250mm죠. 그리고 얘는 디바이드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넣어주게 되면은 변함이 없죠. 250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된 거고요. 자, 그리고 밸류 노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요거 두 개 값만 건들면 되게끔 해볼게요. 자, 얘가 100이 된다 라고 하면은 요 하나가 100mm씩 해서 1, 2, 3, 4, 5, 6, 7, 8, 90 절반까지 갈 때 10칸이 돼서 한 칸이 10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커지든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랜덤한 모양의 헤링본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턴이 위아래로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가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 그냥 오리진을 회전을 하는 겁니다. 오리진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좀 가지고 와서, 자, 여기서 볼게요. 아이고. 오리진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오리진을 그냥 45도 회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오리진 회전을 내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노드를 통해서 회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드에서 만약에 회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회전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맨 처음에 그냥 회전을 해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벡터 로테이트를 하나 연결을 해주고요. 이 텍스처를 어디로 회전을 하느냐? Z축으로 그냥 45도 회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처음에 회전이 되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전 값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헤링본 패턴에 대한 기본적인 모양을 다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그룹을 시켜서 가지고 나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저는 일단 그룹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일단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헤링본 패턴을 작업 중이던 곳에다가 바닥을 깔아줘야 되니까 이거 그냥 재질을 그대로 일단 복사를 하고요.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뷰로 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텍스처만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이제 재질로 넣어줘야겠죠. 프린스플드 BSDF 사용해 주고요. 지금 만들어진 거는 그냥 컬러니까 이 컬러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될 것 같고요. 뭐 스페큘러가 건들 필요 없고요. 러프니스만 적당히 건드려 주면 되는데 저는 한 0.3 정도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브젝트를 조금 가까이에서 보면서 요거 이제 범프 맵을 좀 만들어 줘야겠죠. 노말 맵. 자, 범프로 들어갈 친구는 믹스 노드를 그대로 하나 똑같이 복사를 하고요. 가운데 줄눈 부분, 여기가 뭐 줄눈은 아니죠. 솔직히 줄눈은 아니고 마루의 이음매 부분인 거죠. 어찌됐든 이 이음매 부분이 가장 움푹 들어간 부분일 거니까 요거를 그냥 검은색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요 뒤에다가 컬러 램프를 연결을 할게요. 여기 글로 들어가니 여기다가, 그래서 이 범프 맵을 시각적으로 좀 보면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연결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밝기로 들어가면 좋을지 잘 결정을 하면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우드의 텍스처의 모양과 이 표면 범프는 솔직히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넣는 거를 저는 선호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그냥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만들었는데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텍스처가 반복되는 패턴이 좀 많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많이 안 흔들리느냐? 처음에 봤던 화살표를 가지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RGB 노드를 한번 연결을 해서 볼게요. 우리가 지금 RGB 노드를 통해서 넣게 되는 값을 여기에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 밸류 값만 이렇게 건드려지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이렇게 45도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RGB를 여기에다가 넣었을 때 무슨 원리냐면은 쉽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RGB 값이 이게 그냥 RGB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1이면은 1m가 밀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 레드 값이 움직이게 되면은 좌우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린이 움직이게 되면은 Y축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Z는 지금 없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를 좀 재설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를 섞을 때 이 화이트에 대한 범위를 0에서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조금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뒤로도 밀리고 앞으로도 밀리고 하면서 조금 더 랜덤하게 밀리겠죠. 자, 그래서 이 컬러 값을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컬러 값을 변경을 할 때는 역시나 벡터 매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 한번 또 가서 보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RGB 0의 값인 그냥 검은색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벡터 매스를 그냥 연결을 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벡터 값을 보고요. 그리고 더하는데 레드 값에 1을 더하면 그냥 빨간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벡터 매스는 RGB에 연결했을 때 여기 있는 RGB 값을 건드는 것이랑 동일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컬러가 나오는데 지금 범위가 0에서 1까지 랜덤하게 가는 거죠. 근데 0에서 1까지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범위로 랜덤하게 가기 위해서 자, 화이트 노이즈에다가 서브트랙트 0.5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까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멀티플라이 2를 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의 범위가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랜덤하게 많이 섞일 것 같아요. 솔직히 뭐 더 많이 섞는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멀티플라이 값을 더 많이 주는 게 더 많이 섞이기는 할 겁니다. 로케이션이 1m가 아닌 뭐 한 5000m까지를 흔드는 거니까 더 많이 랜덤하게 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추가를 해보자면 이게 건들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계속 건들고 싶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 텍스처를 처음에 좀 미리 보기 하면서 잘 보려고 섞었던 것처럼 화이트 노이즈 여기에서 나온 이 값을 섞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두 개 값을 섞어주는데 믹스 말고 그냥 멀티플라이로 해서 아주 살짝만 섞어주도록 할게요. 완전히 뺐을 때인데 이거를 살짝만 아주 살짝만 올려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헤링본 패턴 우드 플로어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게 노드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같은 내용의 반복이니까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서 뭐 추가적인 디테일을 건드시려고 그러면 뭐 한도 끝도 없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노드를 이렇게 짜고 하는 것들은 만약에 누군가가 이 헤링본 패턴을 너무나도 좋게 잘 짜놓은 노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노드 갖다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당장에 헤링본 패턴을 지금 만들어서 실무에서 넣어야 되는데 이거 뭐 1시간씩 짜고 있을 시간은 없잖아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노드 그룹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만 다운받아서 집어넣고 그냥 렌더링 돌리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 플로어링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쉐이더의 시작이라고 거의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한 기능의 반복이고 메스 노드를 어떤 식으로 엮어서 만들었는지가 나오니까 이런 기본적인 기본 개념 원리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정말 필요한 노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이미지 텍스처 사용하고 뭐 PBR 텍스처들 많이 잘 나와 있잖아요. PBR 텍스처의 가장 큰 단점은 반복되는 패턴을 없앨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프로시듀얼 텍스처로 제작을 하게 되면은 반복되는 패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런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지만 내가 뭔가 이번 프로젝트에 특수한 텍스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훨씬 더 유용하게 만드실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로드에다가 링크를 올려가지고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그냥 넣어 놓겠습니다. 사용하실 때 여기에 있는 이 텍스처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마음에 드는 우드 텍스처를 그냥 넣으시면 되시고요. 경우에 따라서 지금 제가 여기 로테이션 Z축 90도 돌려놨죠? 원하는 각도로 텍스처만 바꿔서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우드를 넣었는데 텍스처 결이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 얘만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넣었더니 또 돌아갔다 얘만 90도 돌려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노드는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블렌더 파일로 업로드 해 놓을게요. 링크는 영상 하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준비 열심히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